모든 사람들이 그렇듯 나 역시 깊고 만족스러운 잠을 숙면이라고 부르고 싶었다. 거듭되는 피로와 스트레스로 밤낮 없이 뒤척이는 날들이 지속되면서 나는 생산성과 삶의 질이 점점 낮아지는 것을 느꼈다. 어느 주말 친구와 여행 중에 스스로가 깊은 잠을 못 자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 이후로 숙면을 위한 5가지의 팁을 엄격하게 지키기로 마음먹었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이 이야기를 통해 나의 경험을 나누고자 한다. 첫 번째 팁은 규칙적인 수면 스케줄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처음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주중에는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는 늦잠도 자고 싶고 밤에는 친구들과 늦게까지 시간을 보내고 싶었으니까. 하지만 여러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유혹에 무너지기도 했지만 점차 몸이 새로운 리듬에 적응하기 시작했고 그 변화는 놀라웠다. 갑자기 아침에 더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었고 하루가 훨씬 더 프로덕티브해지는 것을 느꼈다. 두 번째로 침실 환경을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처음으로 약간의 투자를 했다. 커튼을 두꺼운 것으로 바꾸어 외부 조명이나 소음이 침실에 들어오지 않도록 만들었다. 또한 냉난방기를 적절히 사용하여 침실이 항상 쾌적한 온도를 유지하도록 했다. 참 좋은 품질의 매트리스와 베개로 바꾸는 것도 잊지 않았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신기하게도 내 수면의 질에 큰 영향을 미쳤다. 세 번째 팁은 취침 전 스크린 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스마트폰과 노트북, TV에서 방출되는 블루라이트가 수면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잠자기 최대 1시간 전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꺼두기로 했다. 대신 시작한 것이 바로 독서였다.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고 자연스럽게 졸음을 유도하는 독서는 내게 최고의 밤 루틴이 되었다. 네 번째로는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다. 나 역시 커피를 애정하는 사람 중 하나다. 하지만 오후에 마시는 커피 한 잔이 나의 숙면을 방해한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늦은 오후 이후에는 절대 커피나 차를 마시지 않기로 했다. 알코올 역시 조심해야 한다. 가끔 저녁 식사와 함께 와인을 마시곤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수면 주기를 흐트러뜨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밤에는 물이나 허브차를 마시는 것으로 바꾸었다. 마지막으로 일상의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 명상과 요가를 시작했다. 불안하고 걱정이 많을 때는 침대에 누워도 잠들기 어려웠다. 하지만 매일 10분 정도 명상 프로그램을 따라하고 저녁에는 가벼운 요가로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자 신경이 온화해졌다. 이러한 습관들이 하나둘 쌓이면서 나는 스트레스를 덜 받았고 더 안정적인 수면을 취할 수 있었다. 이처럼 숙면을 위한 작은 노력들이 꾸준히 쌓이면 생활의 질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 나의 이야기가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 밤엔 모두가 꿀잠을 자길 기원한다. 두 번째 이야기,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면서 나는 나른하게 일어났다. 주말 아침에 여유로운 시간이 좋았다. 그런데 이내 내 뱃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조심스럽게 손을 올려보니 배가 묵직하게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 들었다. 또 한 번의 과식으로 인한 소화, 문제였다. 전날 친구들과 저녁을 먹으며 계획에 없던 먹방을 선보였던 것이 문제였다. 아, 이번엔 좀 심한데 라고 생각하며 천천히 리빙룸으로 걸어갔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열고 소화불량 해결법을 검색했다. 다양한 정보가 넘쳐났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민간요법이었다. 첫 번째 방법은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이었다. 즉시 부엌으로 걸어가 케틀에 물을 끓였다. 잠시 후 김이 오르는 컵을 손에 들고 천천히 한 모금씩 마셨다. 따뜻한 물이 식도를 따라 내려가면서 부드럽게 뱃속을 감싸는 느낌이 들었다. 마치 속에서 작은 따뜻한 손이 나를 달래주는 것처럼 편안했다. 다음은 민트차였다. 민트가 소화를 돕는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있었다. 마침 펜스에 작은 화분에 심어둔 민트가 떠올랐다. 부엌 창문을 열고 화분에서 신선한 민트잎 몇 장을 뜯어냈다. 따뜻한 물에 민트잎을 넣고 몇 분 기다린 후 그것을 마셨다. 상쾌한 향과 함께 뱃속에서 다시 한번 편안함이 찾아왔다.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하다고 느껴 인터넷에서 배운 또 다른 방법을 시도하기로 했다. 그것은 바로 식초와 꿀을 섞어 마시는 것이었다. 약간 의심스러웠지만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냈다. 식초 한 스푼과 꿀을 물에 넣고 잘 저었다. 이게 맛있을 리 없지 라고 생각했지만 복용하기 좋은 맛이었다. 달콤함 속에 약간의 신맛이 뱃속을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듯했다. 3번의 작은 시도 끝에 내 뱃속은 가벼워지기 시작했다. 소화가 되는 과정이 느껴졌다. 몸이 긴장을 풀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칭을 했다. 물론 스트레칭이 소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직접 체감하기는 처음이었다. 깔개에 누워 부드럽게 허리를 돌리고 기지개를 펴며 내장의 긴장을 풀어줬다.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뱃속의 노곤함을 해소해 주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들로
나는 소화 불량을 비교적 빠르게 해결할 수 있었다. 예전에는 처방약이나 병원을 찾곤 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내 몸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자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었다는 생각에 만족스러웠다. 다음부터는 과식하기 전에 꼭 자신을 자제해야겠다고 결심을 하며 여유로운 주말의 나머지를 즐기기로 했다. 세 번째 이야기, 여행을 떠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자. 수천 년 전 인류는 자연과의 섬세한 조화를 통해 건강을 유지했다. 그들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강을 단련시켰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수많은 식재료가 인류의 건강을 지켜주었다. 현대에 들어서 우리는 이를 슈퍼푸드라고 부른다. 이 이야기는 슈퍼푸드의 세계로 떠나보는 모험이다. 먼저 이 목록의 첫 번째 주인공은 블루베리이다. 작은 푸른 이 열매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암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작은 열매의 놀라운 효능을 발견하고 다양한 약재로 사용해왔다. 블루베리는 비타민C와 K가 풍부해 면역력 강화에도 뛰어난 효과를 발휘한다. 현대의 연구진들도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블루베리를 매일 먹는 것이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강조하고 있다. 두 번째는 퀴노아이다. 고대 잉카 제국에서 모든 곡물의 어머니라 불린 퀴노아는 완전 단백질로 가득하다. 이는 근육 형성과 회복을 돕는 데 필수적이다. 또한 글루텐이 없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위험이 없고 풍부한 섬유질로 소화에도 좋다. 퀴노아는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할 수 있어 현대인의 바쁜 생활 속에서도 쉽게 즐길 수 있는 식재료다. 아보카도는 트렌드의 중심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슈퍼푸드 중 하나다. 고대 아즈텍 문명에서는 아보카도를 숲의 버터라고 불렀다. 건강한 불포화 지방산이 가득한 아보카도는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준다. 또한 비타민 E와 C가 풍부하여 피부 건강에 유익하고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다.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에서도 슈퍼푸드를 찾을 수 있다. 바로 김치다. 김치는 다양한 유산균이 가득한 발효식품으로 소화를 돕고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 또한 현대 과학이 증명하고 있다. 김치를 통해 우리 조상들은 수천 년 동안 건강을 지켜온 셈이다. 견과류 중 하나인 아몬드는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영양소로 가득하다. 단백질, 비타민 E, 마그네슘 등의 향연은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준다. 하루 한 줌의 아몬드는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작은 변화가 될 수 있다. 레드비트는 요즘 그 화려한 핫핑크 색상 덕분에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색깔 때문이 아니다. 비트에는 베타인, 질산염 등이 풍부하여 혈압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한다. 과거에는 약초로도 쓰였으며 피로, 회복에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 차갑거나 지나치게 뜨겁지 않게 따뜻하게 마시는 녹차는 오랜 명성을 가진 슈퍼푸드다. 카테킨이 함유되어 있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며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일본에서는 녹차를 통해 장수하는 비법을 알 수 있다고 전해져 내려온다. 강황은 카레의 주원료로 인도에서는 신성한 식물로 여겨진다.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하는 커큐민 성분이 들어있어 관절염 등 다양한 염증성 질환 완화에 도움을 준다. 또한 면역력을 강화시키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심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연어는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중 하나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연어는 두뇌 발달에 효과적이며 심장 건강을 보호하는 데에도 탁월하다. 고대 에스키모인들은 연어를 통해 튼튼한 체력을 유지하였는데 현대인 또한 이를 통해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슈퍼푸드는 케일이다. 채소의 왕으로 불리는 케일은 비타민 A, K, C가 풍부하여 강력한 면역력 증가 효과를 제공한다. 과거에는 가축 사료로 주로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건강식단의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다. 포만감을 주어 다이어트에도 적합하며 디톡스 효과도 뛰어나다. 이처럼 슈퍼푸드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인류가 건강을 지켜온 비밀, 무기들이었다. 그들은 우리 삶에 깊이 스며들어 있으며 현대 과학은 이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그들의 혜택을 받고 있는지 깨닫게 해준다. 이제 우리는 이 작은 변화들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식탁에서 실제로 실천하는 것이다. 다양한 슈퍼푸드를 요리하고 시도하며 그 혜택을 누려보자. 오늘의 이 작은 선택이 우리의 내일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소셜미디어 피드를 스크롤하다 보면 눈길을 끄는 제목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한 달 만에 10kg 감량, 기적의 슈퍼푸드 발견, 자면서도 살이 빠지는 비법 등등. 그럴 때면 혹시 나도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인터넷 상의 건강 정보 홍수 속에서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전문가들은 인터넷 상의 건강 정보를 평가할 때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가장 먼저 강조되는 것은 출처의 신뢰성입니다. 정보의 출처가 정부기관, 대학연구진, 공인된 의료기관인지 여부를 통해 신뢰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국립보건원이나 세계보건기구와 같은 권위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대부분 신뢰할 만합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정보의 최신성을 강조합니다. 의학 및 건강 관련 정보는 빠르게 변화하므로 최신 연구 결과를 반영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연구 논문의 출판 연도나 웹사이트의 마지막 업데이트 날짜를 통해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인터넷상의 정보에 의존하기보다는 직접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의료 전문가와의 상담은 개인의 건강 상태와 필요에 맞게 변형된 조언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다이어트가 자신의 신체 조건에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영양사나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또한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중적 인정보에 대해 주의해야 합니다. 즉,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치료법이나 건강 팁은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각 개인의 건강은 유전적,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인터넷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렇듯 디지털 시대의 건강 정보는 미로와도 같지만 올바른 길을 찾기 위한 나침반은 출처의 신뢰성과 정보의 최신성이라는 두 가지 열쇠에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